안녕하세요. 동안팩토리의 김유빈입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될지 미리 예고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슬림한 얼굴 라인 만들기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의 연장선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얼굴 리프팅, 리프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진행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리프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개념의 시술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리프팅이라고 하는 개념과 타이트닝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리프팅에 관련한 시술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리프팅 레이저라고 하는 시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리프팅 레이저. 사실은 이 용어가 잘못됐어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이 용어를 선택을 했거든요. 리프팅 레이저. 보통은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저 리프팅 하려고 하는데 리프팅 레이저나 실 리프팅을 하려고 해요 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이 피부의 표면층, 아주 얇은 층에 작용하는 이 광파를 보통은 레이저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리프팅이 되는 그 정도의 광파를 쏠 수 있는 그 정도의 장비는 저희가 레이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초음파 내지는 고주파 장비라고 저희는 불러요. 사실 이게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개념에서는 조금 어차피 빛을 쏘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 레이저와 고주파, 초음파 이게 다르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리프팅 레이저가 아닌 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이 맞고요. 그리고 고주파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이 맞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리프팅 레이저라고 제가 누구나 알기 쉽게 써두었지만 리프팅 레이저가 아니다라는 거를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고주파와 초음파를 가지고 하는 시술 너무 어려워요, 말이. 초음파와 고주파? 뭐가 다르죠? 그리고 도대체 그 장비가 뭘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얘기를 드리면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우실 것 같아요. 울세라, 써마지, 더블로, 또 뭐 있죠? 슈링크, 뭐 이런 등등의 저희가 얘기하기 편하기 위해서 리프팅 레이저라는 단어를 이용을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런 리프팅 레이저들 많이들 들어보셨죠? 병원에서 흔히 장비의 이름을 불러서 이런 레이저입니다, 이런 리프팅 시술입니다 라고 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흔히 알고 계시는 가장 큰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두 가지는 초음파로 하게 되는 울세라 시술, 보통은 더블로 슈링크가 이 시술에 해당하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울세라는 초음파를 피부에 가해서 피부 속 깊숙한 곳에 자극을 주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고주파라고 하는 것은 써마지라고 하는 시술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자, 울세라와 써마지, 지금 제가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이렇게 어렵나요? 기계 이름도 많고 사실은 시술에 대한 내용도 너무 일반 소비자들, 일반 고객이 생각할 때는 너무 어려워요.
자, 제가 그 레이저 시술, 사실 레이저는 아니지만 레이저 시술이라고 제가 명칭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레이저 시술이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하는 시술인지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울세라 시술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깊은 곳까지 초음파를 통해서 하는 시술이에요. 보통 저희가 초음파를 본다라고 해서 이 내장 내부 기관들을 보는 이렇게 검사들을 하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는 이 광파가 사실은 초음파예요. 그래서 초음파로 하는 울세라 시술은 사실 피부층에서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하는 시술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울세라와 써마지 모두 사실은 이 광파, 빛을 이용을 해서 빛을 쏘아서 피부의 일정 깊이에 자극을 주게 되는데, 울세라의 경우에는 울세라와 써마지 두 가지 경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용하는 느낌은 비슷해요. 자, 광파를 빛을 쏘아 보이는데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돋보기를 하나 준비를 해요. 해가 떠 있는데 돋보기 하나를 꺼내서 바닥에다가 물체를 하나 올려 놓을게요. 그리고 돋보기를 그 위에다가 얹어 놓는 거죠. 해가 떠 있어요. 그리고 이 돋보기에 빛이 들어오고 있고, 이 돋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돋보기가 있으면 빛이 한 군데로 모이는 현상이 생겨요. 자, 모이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이 빛이 열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자,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 한 점에 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열이 만들어지면서 자극이 생기게 돼요. 울세라와 써마지는 어떻게 보면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는 시술이에요. 자, 돋보기가 있어서 그 돋보기를 통해서 빛이 들어가면 일정 부분에 모여지면서 그 부분에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 지금 말씀드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울세라나 써마지나 둘 다 빛을 내보내서 피부층, 근데 이게 저희가 만약에 이 빛을 피부 겉표면을 향해서 모아준다라고 하면 아마 피부 겉표면이 다 타버릴 거예요. 그래서 피부 오히려 겉표면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깊이에 이 빛을 모아주는 기술이 필요해요. 물론 장비를 이용하시는 모든 원장님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숙련된 기술로 시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래서 빛을 쏘아서 일정 부분 피부 속 이미 겉표면에다가 빛을 모아줘서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피부 아래쪽에서 모아지도록 만들어서 이 피부 깊숙한 곳에 열 에너지가 모이도록 만드는 거죠. 열 에너지로 바뀐다고요? 근데 왜 피부가 리프팅이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피부가 리프팅이 되는 그 원리는 우리가 전자레인지 속에다가 고기 덩어리 하나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돌려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고기 속에 있는 수분들은 이 전자레인지에서 뽑는 광파가 들어가면서 이 안쪽 고기 덩어리 안에 있는 수분들이 진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 진동하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고기가 익기 시작해요. 보통은 고기의 경우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열이 가해졌을 때 이 표면이 수축하는 현상을 맞게 돼요. 근데 이 수축하게 되면 고기는 죽어있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복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익어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사람 피부에 대입을 해볼게요. 사람 피부는 계속 재생을 하고 있는, 세포가 죽어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또다시 생성이 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상을 입게 되면 다시 복구하는 일정한 능력을 가졌어요.
말씀드렸던 울세라나 써마지의 경우 두 가지 모두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고 그 열 에너지가 피부 속에서 일정한 깊이에서 피부가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수축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던 피부 조직들이 싹 당겨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념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리프팅 레이저의 경우 리프팅이 아니고 타이트닝 레이저라고 말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리프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리프트, 끌어올리다라는 개념이에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물리적으로 뭔가 힘을 가하여 당겨주는 역할, 올려주는 역할을 해야 리프팅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울세라 내지는 써마지, 기타 모든 이런 빛을 이용한 장비를 가지고 하는 시술은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기는 리프팅이라고 하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면 타이트닝에 더 가까운 시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속에서 얘가 응축하면서 수축하면서 일시적으로 타이트닝이 되는 효과. 타이트닝이 되면 어떻게 되죠? 늘어져 있는 피부가 뭔가 당겨 올라간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리프팅 효과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리프팅 레이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세라 시술이나 써마지 시술이나 두 가지 모두 피부 속 깊숙한 곳에서 일정 층을 자극을 하는데, 울세라의 경우 저희는 일명 서브큐라고 해서 굉장히 깊은 층에 작용을 해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진피층 중에서도 가장 깊은 진피층, 네, 그 층에 작용을 해서 이 아래에 있는 조직을 응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얘가 열을 받아서 응축을 하게 되면 피부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손상되어 있는, 열에 의해서 손상이 된 피부를 재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재생을 하기 시작하면 당연스럽게 콜라겐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울세라 시술이건 써마지 시술이건 보통은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일시적으로 피부가 당겨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탱글탱글해지고 탄력이 생기는 그런 효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 원리는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수축이 되고 손상이 된 피부가 재생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콜라겐이 생성되고, 이 모든 과정이 피부에 탄력을 주고 뭔가 탱탱함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겠죠. 자, 이렇게 열을 가해서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피부에 손상이 아예 없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제가 아주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피부에 어느 정도의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사실 개개인마다 개인차가 커요. 나이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평소의 습관에 따라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피부 상태에 따라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울세라나 써마지나 이런 장비를 가지고 하는 시술을 30대에 받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저 울세라 써마지 하고 나서 정말 피부가 탱탱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효과를 잘 보셨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30대가 지나고 30대 후반으로 넘어가고 40대가 되어가면서 이런 시술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나이가 되었어요. 이 뭔가의 시술이 없으면 정말 이 얼굴 처짐을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 처지는 게 굉장히 심해지고 탄력이 정말 떨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하세요. 그러시면 피부가 얇으시고 예민하고 이런 상태니까 그럼 저희가 리프팅 레이저로 시술을 하는 게 좋겠네요 라고 해서 시술을 들어가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미 피부에 재생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세라든 써마지든 어쨌거나 손상을 주는 거예요. 열을 가해서 피부에 아주 약한 화상을, 이 피부 깊은 층에다 화상을 입히는 손상을 주는 건데, 손상을 줬는데 문제는 재생이 되지 않아요, 피부가. 자, 모든 레이저건 피부과에서 하는 시술들은 사실 손상을 주고 그리고 재생이 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피부 깊숙한 층에 손상을 열 에너지를 가하면서, 보통은 이런 열 에너지는 45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피부 속에서 뭔가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더운 온도, 45도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뜨거운 온도까지는 아니겠지만 45도 이상으로 갔을 때 효과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열을 이용을 해서, 강한 빛을 이용을 해서 이 열 에너지로 만들어 주는데, 그 열 에너지로 피부 속에서 손상이 되기 시작을 하면 피부 내막 쪽에 화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화상이 피부가 어느 정도 재생력을 갖고 있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에는 아주 쉽게 재생이 되면서 콜라겐들을 빠르게 생성을 시켜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재생력을 어느 정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시술을 하시게 되면 콜라겐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피부 속에 화상만 입었을 뿐 복구가 되지 않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케이스들을 여럿 봤어요. 그거는 뭐 울세라 한 가지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요, 써마지 한 가지에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시술들, 이런 울세라의 경우 저희가 하이프라고 해서 하이프 장비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써마지 같은 경우 RF라고 해서 빛에너지,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그 두 가지 장비인데, 제가 자꾸 이제 제품의 이름, 그 기계의 이름을 이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어서 장비 이름을 하이프 장비와 RF 장비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하이프 장비와 RF 장비의 경우에 그렇게 손상을 주고 재생이 되는 과정 속에서 좋아지는 건데, 피부 재생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효과가 안 나고, 그리고 피부 내막 쪽에 화상을 입게 되어서 오히려 어느 일정 부위는 안쪽에서 피부 흡착이 되는 그런 피부 내상을 입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피부 상태, 재생 능력에 따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술을 하는 시술자의 기술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시술을 하시게 되건,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말씀드렸던 하이프 장비라든지 RF 장비,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리프팅 레이저에만 국한이 되는 건 아니에요. 레이저 리프팅이 아닌 일반적으로 저희가 잡티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부 깊숙한 곳에서 기미층을 조금 박멸한다라는, 이 멜라닌 색소를 자극한다라는 레이저라든지, 이런 모든 장비를 사용하는 이 시술들의 경우 손상을 입히고 재생이 되는 과정 속에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 이런 시술을 하실 때에는 처음으로 하셔야 될 거는 피부에 어느 정도의 재생력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피부 상태가 지금 너무 예민하고 여드름이 났다가 들어가면 저 흉터가 생겨서 한 3달 동안은 안 없어져요. 이게 착색이 생겨서 결국에는 잡티가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쉽게 그런 장비로 하는 시술들에 손을 뻗으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다른 방법, 기계를 사용해서 손상을 주는 방법이 아닌 물리적으로 얼굴을 당겨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는 내용은 이제 장비를 통해서 하는 레이저 시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주에는 제가 더 디테일하게 물리적으로 당기는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개념이 아예 다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울세라나 써마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시술을 권장하는 피부는 어떤 피부일까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저는 보통 피부가 굉장히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저는 통통하게 뭔가 잡히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피부가 굉장히 거죽처럼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피부 자체가 굉장히 얇은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이 실 리프팅을 하시는 케이스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 이렇게 얼굴 근육을 움직일 때 이 실이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분들, 원래 얼굴에 살이 정말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물리적으로 당기는 실 리프팅을 하시게 되면 이 실들이 육안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요. 자, 이런 분들은 사실 실 리프팅보다는 이런 장비로 하는 리프팅 시술이 훨씬 더 잘 맞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 속에 자극을 가해서 콜라겐을 생성하도록 유도를 시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로 시술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물론 이제 유지되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콜라겐만 잘 생성이 된다면 의외로 얼굴이 탱탱해 보이는, 이게 얼굴이 막 차오르는 건 아니에요. 필러 시술이라든지 내지는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스컬트라 시술이라든지 이런 뭔가를 주입하는 시술들과는 개념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장비를 통해서 빛에너지로 열에너지로 해서 손상을 주고 콜라겐을 생성시키게 되면 아주 피부 겉표면층에 콜라겐들이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굉장히 매끈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탱글탱글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이런 느낌 정도를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얇은 분들, 그리고 굉장히 살이 없는 분들은 실 리프팅보다는 이런 장비로 하는 리프팅 레이저를 하시면 더 효과를 잘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피부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우선은 중요해요. 병원에서 무조건 울세라 하세요, 써마지 하세요, 더블로 하세요, 슈링크 하세요, 이렇게 권장을 한다라고 무조건 그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피부 상태, 만약에 얼굴에 살이 많으신 분이에요. 얼굴에 살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방도 많으신 분이 저 얼굴이 좀 처지는 것 같아서 리프팅을 하려고 해요 하시면 오히려 이런 분들은 물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을 넣어서 당기는, 물리적으로 당기는 것이 오히려 효과를 더 잘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리프팅 레이저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저는 레이저 효과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래서 본인의 얼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 추천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느 시술이건 간에 본인의 피부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가셔서 그거에 맞는 추천을 해줬을 때, 그 추천에 맞춰서 시술을 하셨을 때 그때가 가장 효과가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시기 전에 우선은 그 정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리프팅을 받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시면 그 리프팅에 관련한 어떤 종류의 리프팅들이 있는지 그 종류들을 한번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셔서 본인의 피부에 맞춰서 추천을 해주시면 그 시술에 맞춰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시술들을 실리프팅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기계로 하는 리프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40대가 넘어가고 재생이 안 되는 피부인데, 그러면 피부도 얇고 재생도 안 되고, 그러면 전 실리프팅도 못하고 이 기계 장비로 하는 리프팅도 못하고 저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나이대가 이미 중년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제는 사실 주름이 많이 지고 얼굴이 정말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엔 자,
요 두피 쪽을 절개를 해서 일부 거상을 하는 시술을 하셔야 돼요. 이 두피와 이 측면으로 절개를 해서 이 얼굴을 전체적으로 당겨주는, 이게 바로 진짜 물리적인 리프팅이 되는 거죠. 안면 거상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얼굴에 살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방법이 말씀드렸던 거를 병합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계, 장비로 하는 레이저보다는 나이가 있으시고 처짐이 심하시고 주름도 많으신 분들은 저희 어머니 세대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어머니 세대의 경우, 근데 아직까지 안면 거상 수술까지 하기는 조금 무섭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실 리프팅을 통해서 얼굴을 당겨주게 되는데요. 근데 당겨주기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에 이 실이 들어간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고, 얼굴의 전체적인 볼륨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술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의 경우 실 리프팅과 필러 시술을 병행해서 시술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얼굴에 볼륨감이 차고 실이 들어간 부분에 어느 정도 이 겉표면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고 육안으로 보여졌을 때 굉장히 시술에 대한 전후 비교가 확실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무작정 필러 시술이랑 실 리프팅 두 가지 같이 하셔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약간 거부 반응이 있으세요. 아이고, 나는 얼굴에다가 뭐 넣는 거 안 하고 싶어요. 얼굴에 뭐 넣으면 막 그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실이 들어간 자국이 보일 수 있고 얼굴의 볼륨감이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에서 당겨주셨을 때의 효과와 얼굴에 볼륨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로 당겨줬을 때의 효과는 다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꼭 필요에 의해서 실 리프팅과 필러 시술 내지는 얼굴에 무언가를 채워주는 시술을 같이 추천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가세요. 제가 가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어떤 시술을 하러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 시술도 꼭 같이 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뭔가 끼워 넣기 식으로 파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꼭 같이 하셔야 되는 이런 시술의 경우에는 제가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 가장 대표적인 시술이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마 필러의 경우에는 그 보톡스로 이마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 가지가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시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이가 있으신 어머니들, 특히 이렇게 얼굴에 살이 없는 분들, 근데 이거는 꼭 어머니에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장비, 오늘 얘기 드린 리프팅 레이저로 시술을 하기 어려운 얼굴에 살이 없는 분들은 실 리프팅으로 가셔야 되는데, 실 리프팅을 하실 때 실 리프팅만 하시면 얼굴에 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어서 얼굴을 좀 채워주고 보정하는 역할까지 같이 해서 시술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태의 얼굴 노화가 진행이 되고 주름이 많은 분들, 그리고 처짐이 심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장비를 이용해서 실 리프팅만을 이용해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를 절개하고 하는 수술, 외과적인 수술요법이 필요하다. 그거는 안면 거상 수술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리프팅,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리프팅은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드리면 리프팅이 아닌 오히려 장비를 가지고 하는 타이트닝이 맞아요. 피부 내부 속에 빛과 열 에너지를 주어서 수축시키는 역할. 피부가 수축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에서부터 당겨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타이트닝이 되는 거죠. 타이트닝이 되는 그 효과를 보는 것이 이런 장비로 하는 리프팅 레이저고, 그리고 이 타이트닝이 돼서 이 안쪽에 수축이 된 근육 내지는 피부 조직들은
피부의 재생 능력에 따라서 콜라겐을 생성을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탱글탱글한 느낌, 이 탄력이 생기는 듯한 느낌,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느낌이 생기게 되어요. 콜라겐이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피부의 결이라든지 모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개선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장비를 가지고 하는 이 레이저 시술은 단순하게 실리프팅처럼 물리적으로 당겨주는 하나의 효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타이트닝을 도와주고 콜라겐을 생성시켜서 피부를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고 이런 좀 다목적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들에서 시술을 할 때 사실 금액이 저렴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약 400샷 정도라고 뭐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금액대야 워낙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정도가 적정선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보통은 한 400샷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거의 비싸게 받는 병원들에서 한 250에서 300만 원대까지 막 이렇게 금액을 받는 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정품 팁을 사용하는지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셔야 나중에 피부 속에 화상을 입어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일들이 없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몇 샷 정도가 본인에게 필요한지도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울세라, 써마지, 더블로, 뭐 슈링크 굉장히 많은 기계들이 있지만 이 모든 기계들이 그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어느 피부 깊이에 작용하는지도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너무 우리가 제품 이름만 가지고 저는 써마지 할게요, 울세라 할게요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고요. 각각 장비, 지금 말씀드렸던 초음파 시술, 고주파 시술 두 가지 다르다라는 거 처음부터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하는 이 방송은 레이나비 몰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내용이 사실은 말씀드리는 단어 하나하나가 어려워요. RF며 하이프 장비며 초음파, 고주파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다시 보기 하셔서 내용을 조금 노트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시술을 진짜 받으러 가시기 전에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가장 현명하게 시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시술은 마찬가지예요. 재생력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울세라건 써마지건 어떤 장비가 됐건 간에 시술을 받고 오시게 되면 재생을 꼭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외선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는 거는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를 많이 해주시고 그 시술을 마친 일주일 정도는 아무래도 피부가 많은 자극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외출 내지는 이렇게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요즘 워낙 미세먼지가 심하고 이 환경 자체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술을 하실 때에는 물론 병원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상생활 가능이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지장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외부 활동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는 이런 시술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 주시는 게 피부에 너무 큰 무리를 주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꼭 장비 시술을 하시고 나서는 한 일주일 정도는 정말 재생에 아주 많이 공을 들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앰플이라든지 내지는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리페어 크림이라든지 리페어 밤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꾸준하게 좀 집중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일주일 정도는 피부에 손상이 많이 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최대한 재생에 집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콜라겐이 재생이 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뭔가 얼굴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시술을 하시고 즉각적으로 효과가 안 난다라고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효과가 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본인의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효과가 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오늘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장비를 가지고 하는 시술이 적합한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시술을 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렸고요.
본인의 피부 상태에 맞춰서 어떤 시술을 골라서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음 주에는 이 시술들 중에서 저는 사실 외과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 수술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가벼운 뿌띠 시술, 주사 정도 내지는 장비를 가지고 비침습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술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침으로 하는, 침이 들어가서 실을 넣어주고 물리적으로 당겨줄 수 있는 시술, 바로 실 리프팅이죠. 그 실 리프팅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사실은 실 리프팅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3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진입을 했던, 가장 먼저 판매를 했던 제품이 리프팅 전용 녹는 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런 지식이 없을 때 그 실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원장님들께 찾아가서 그 실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보면 제가 실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야지 원장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시술하는 방법,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 어떤 개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편한 방법으로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정말 흥미진진한 실 리프팅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니까 다음 주 수요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리 같이 또 수요일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저하고 같이 해주신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용 오늘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꼭 다시 보기 하셔서 내용 살짝 노트 해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못 보신 분들은 레이나비 몰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여태까지 했었던 모든 방송들을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에서도 레이나비 TV 검색하시면 이 방송들 다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실 리프팅에 관한 주제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